여러분, 수술 후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후 여드름이 아문 자리, 점을 뺀 부위에서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오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작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흉터가 오히려 더 커지고 간지럽고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튀어나오는 흉터인 비대성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가 왜 생기고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입니다. 비대성 흉터나 켈로이드를 이해하기 위해 상처 치유의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의 상처 치유 과정은 염증기, 증식기, 재형성기의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염증기에서는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혈소판이 모여 지혈과 감염 방지를 위한 응고막이 형성됩니다. 이후 백혈구가 활성화돼서 손상된 조직과 세균을 제거하는 면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상처 부위가 붉고 열감이 느껴지는 단계, 그것이 바로 염증기죠. 다음으로는 증식기가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인 조직 재생이 시작됩니다. 섬유화세포라고 하는 중요한 세포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포가 콜라겐을 생성하여 상처를 메우고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어 상처 부위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 단계는 상처 발생 후 약 2~3주간 지속되며 실밥을 뽑은 직후의 상처는 아직 이 증식기에 해당합니다. 상처가 아물긴 했지만 상처 부위가 붉은 단계가 바로 이 증식기죠. 마지막으로 재형성기에서는 완성된 피부 조직이 정리되고 더욱 튼튼하게 변화합니다. 기존의 유연한 타입 3 콜라겐이 강하고 안정적인 타입 1 콜라겐으로 대체되면서 불필요한 혈관이 사라지고 흉터의 색이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또한 섬유화세포의 일부가 근섬유화세포로 변형되어서 상처를 수축시키고 흉터가 점차 얇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3개월에서 최대 1~2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성 흉터와 켈로이드는 정상적인 이런 상처 치유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세포가 계속 활성화되고 일하는 상태, 그래서 콜라겐이 과도하게 조직에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켈로이드와 비대성 흉터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비대성 흉터는 상처의 경계 안에서만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살짝 튀어나온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죠. 주로 관절 부위나 가슴, 등, 어깨와 같이 피부가 당겨지는 장력이 많이 작용하는 부위에서 생깁니다. 반면 켈로이드는 비대성 흉터와 달리 상처의 경계를 넘어서 계속 자라면서 단단해지고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가라앉지 않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커질 수도 있죠. 켈로이드는 주로 귀나 턱, 가슴, 어깨 등처럼 움직임이 많거나 피부의 장력이 강한 부위에 잘 발생합니다. 이런 흉터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인데요. 피부색이 어두운 인종에서 더 잘 발생하고요. 가족력이 있으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당기는 힘, 피부 장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슴이나 어깨, 등, 관절 부위처럼 피부가 당겨지는 부위에서 잘 생기게 되죠. 세 번째는 상처의 깊이인데요. 2도 화상 이상의 깊은 화상이나 수술 흉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염증 반응인데요. 상처가 감염되거나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흉터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상처의 자극인데요. 상처 부위를 긁거나 자극하면 콜라겐 생성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흉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비대성 흉터와 켈로이드를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비대성 흉터나 켈로이드가 생기지 않으려면 상처를 초기부터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이 발생하면 콜라겐을 과도하게 생성하도록 해서 흉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실리콘 겔이나 실리콘 젤 시트, 흉터 연고 등을 활용하면 상처 부위의 수분을 유지하고 당겨지는 힘을 완화시키면서 비대성 흉터나 켈로이드 예방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문 이후 바로 사용을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셋째, 상처를 만지거나 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긁거나 자극을 주면 콜라겐 생성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흉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흉터가 가려우시다면
흉터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니 피부과 의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켈로이드나 비대성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면 상처가 생긴 초기부터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예방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부위에 보톡스나 V빔과 같은 혈관 레이저, 프락셔널 레이저, 변병 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통해서 흉터가 튀어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개입하면 비대성 흉터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처 관리도 잘 했는데 비대성 흉터나 켈로이드 흉터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대성 흉터는 치료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관 레이저인 V빔을 주사하면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아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병변 내 주사하면 염증을 억제하고 마찬가지로 섬유 아세포의 증식을 막고 콜라겐 분해를 촉진시켜서 튀어나온 흉터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울트라 펄스와 같은 CO2 프락셔널 레이저는 더 깊고 두꺼워진 흉터에 적용하면 단단해진 흉터 조직을 제거하고 콜라겐을 재배열하게 하여 흉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트리암시놀론 병변 내 주사는 통증이 매우 심한데요. 울트라 펄스와 같이 흉터를 깊게 뚫어줄 수 있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로 구멍을 만들어주고 트리암시놀론을 도포하여 흡수시키는 것도 주사 시 통증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로도 억제되지 않는 비대성 흉터라면 흉터 재건 수술을 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흉터 부위를 절제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봉합으로 흉터 조직에 가해지는 장력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수술하면 비교적 재발 없이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비대성 흉터에 비해 켈로이드 흉터는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고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과에서 주로 하는 치료는 마찬가지로 트리암시놀론 병변 내 주사인데요. 흉터가 낮아지고 붉은색이 옅어지고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거나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2에서 4주 간격을 두고 튀어나온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트리암시놀론 병변 내 주사 치료와 함께 혈관 레이저인 V빔, 냉동 치료를 병행해 볼 수 있는데요. 냉동 치료는 흉터 조직을 냉각시켜서 세포를 파괴하고 볼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블레오마이신이나 5FU 같은 항암제를 병변 내 주사하기도 하죠. 재건 수술은 크거나 복잡한 켈로이드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데요. 전체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켈로이드의 코어 부분을 부분적으로 절제한 후에 사이즈를 줄여주는 수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켈로이드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 적어도 1년 이상 방사선 치료나 압박 치료,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 레이저 치료 등과 병행해서 켈로이드의 재발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켈로이드와 비대성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주변에 비대성 흉터나 켈로이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상처가 생겼는데 흉터가 튀어나올까 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오세라 우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